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명 통해서 내일장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짚어보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트에 남았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한 CPI 지수지만 그래도 미증시와 우리 증시 잘 소화를 해내는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 0.44% 상승한 2693.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의 훈풍과 함께 저PBR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447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431개로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에 오늘 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개인이 2,517억 원, 기관이 1,100억 원 넘게 덜어냈는데요. 외국인이 홀로 3,348억 원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HLB 악성 루머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0.02% 강보합으로 889.9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종목은 797개, 하락 종목은 754개로 종이 목재 그리고 화학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2,242억 원을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ELS 배상안 발표에도 은행, 금융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홍콩 항생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 투자자들이 속출했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ELS 판매자와 투자자들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쟁 조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이 투자자들에게 약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ELS 문제 선반영이 됐고 밸류업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은행, 금융지주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KB금융지주, 신한지주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저PBR 관련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집중해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K미용 의료기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컬, 원텍, 비올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단순히 미용기기만을 판매하는 걸 넘어서 우리 미용기기 살펴보면 이 팁처럼 소모품을 계속해서 바꿔 사용하죠. 이렇게 소모품의 연쇄적인 수요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슈링크로 알려진 클래시스 많이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리프팅 기기의 또 다른 기기죠. 볼류머가 있는데요. 태국과 브라질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미용, 시술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큰 입지도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신조선가 16년 만에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호황기 때 19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181%로 1포인트로 호황기 때 육박하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조선주들 작년에 흑자를 전환했는데 이렇게 신조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도 흑자를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조선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 걸까요? 최근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오래된 선박을 이제 친환경으로 바꾸자라는 움직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조선주들 LNG 선박 최고 기술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선별적인 수주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선박의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주들의 전망까지 살펴볼게요.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스타거즈 이주연 대표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힘들었다. 어. 특히 두더지 게임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게 되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조 9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3조 정도 나왔는데 전거래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9조이고 코스닥은 한 11조 정도가 나왔거든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는 건 그만큼 트레이딩 장세가 계속 나왔다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시장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그동안 섹터를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 오늘 좀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던 건 그동안 수혜를 많이 받았던 원자력이라든지 혹은 미용 의료기기, 로봇 다양한 섹터 쪽에서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약간의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종목별 장세의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물론 오늘 코스피 쪽에서 매수세가 나와주긴 했어요. 매수세가 나와주긴 했으나 과연 이 흐름들이 내일까지 연장이 되는지 그리고 내일 모레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관망하는 심리가 나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더지 게임 도대체 어디 쪽에서 좀 크게 수급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주연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 줄로는 제가 52주 신고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일단 돌파는 했어요 드디어. 네. 아쉬운 게 이제 2,700포인트를 딱 넘고 나서부터 시장이 이제 쭉 밀리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고요. 뭐 옷장 들어서 다시 좀 회복을 해주긴 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로의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장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으로 역시나 매매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하루였고요. 뭐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움직이지 않을까 역시나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갭 떠서 그냥 네. 쭉 밀려버리는 흐름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좀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오늘 뭐 OLED 쪽 움직이고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저 PBR 섹터가 딱 굳건히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형태로 지금처럼만 계속 가줘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냥 지수가 많이 오르기보다는 그냥 뭐 내 종목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지수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가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지수 안 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한 종목들만 잘 가면 그게 좋은 장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저PBR 섹터가 오늘 굳건하게 버텨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작전명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저PBR 아직 살아있다. 지금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지금 조 단위의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저PBR 쪽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이 악재가 반영된 주가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관련된 이슈 자체가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걸 예견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준비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쌓여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뭐 20%를 해주냐, 50%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 배상되는 어떤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0% 배상을 해줄 경우에 5,400억, 뭐 전체적으로 해서 한 2조 가량의 좀 큰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물론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뭐 상품을 다음에 또 팔게 되면 또 같은 상황이 발생되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일회성 비용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과연 이 비용 처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금융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거는 이 배당, 네. 주주 환원 여기에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훼손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강하게 매수를 했어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게 기관이 지금 도망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 PBR로 가고 있는데 네. 그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뭐 이게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뭐 많이 올랐으니까요. 오늘 또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악재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발을 한 발 빼는 모습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김시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 PBR 같은 경우 2차 세미나가 나오기 전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수급적인 측면을 제가 하루하루 좀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물론 매수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긴 하나 기조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저 PB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게 좀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서 산 다음에 그리고 좀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방산 쪽이라고 방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만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의 뚝심 있는 그런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저 PBR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은 외국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2차 세미나 전부터 주주 환원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 기업들 혹은 거기다가 더해서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섹터들에 대해서 옥석가리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수급을 좀 돌려보면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도 어쨌든 그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께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저 PBR 내에서는 좀 유망하게 보는 주주 환원 그쪽 시선 쪽으로는 괜찮은 섹터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이 저 PBR 정책이 1월 한 중순 정도 나왔는데 그 전에 국내 증시가 올 초 딱 첫날 빼고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네. 정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흐름에서의 저밸류 프로그램을 딱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후로 해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발표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요 시점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지금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한 8.1조 정도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오다가 오늘 한 3천억 넘게 또 현물에서의 순매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외인들이 올해 꾸준하게 좀 계속해서 국내 증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요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 관계상 이제 좀 깊이 있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밸류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섹터를 사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정부에서 이런 걸 하라고 지금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섹터들입니다. 금융 섹터들이 아무래도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지금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일단 저 PBR에다가 실적까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퍼까지 되어 있는 자동차 섹터들. 자동차. 네, 최근에 뭐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 네. 기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되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시선을 넓혀가지고 조금 중소형단에 뭔가 우리가 볼만한 게 없을까? 그러면 결국은 뭐 같은 섹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섹터 단에서는 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1차 벤더들 실적이 좋게 나오면 현대기아 자동차에 이들도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그 차체, 네. 그러니까 뼈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실적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실적이. 그리고
지금 자동차 1월, 2월 이 합산의 판매가 한 16%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결국 이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무슨 자동차를 사겠어? 라는 관점으로 이제 작년 여름부터 쭉 조정을 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향후 이쪽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저 PBR입니다. 저 PBR 네. 내에서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중소형주 성우하이텍.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자면요. 네. 건설 기계 쪽이 실적이 정말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놓여서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저 PBR입니다. 그래서 싸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밸류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 건설 기계 쪽에 뭐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바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BR 내에서 성우하이텍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도 저 PBR 섹터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좀 항상 대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에요. 물론 이 기업이 저 PBR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바닥권 대비했을 때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이벤트적인 특성을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을 계속 주목을 해봐야 한다. 특히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기업에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어요. 물론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분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아무래도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다는 것은 주주 환원을 추가적으로 더 해라라고 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인 특성상 이들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항상 제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항상 돌려봐요. 근데 이 기업이 항상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볼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 PBR 내에서는 김시은 팀장님 삼성물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실적 가꾸는 K미용기기. 미용기기 이거 사실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온 주제인데요. 그 전에 이주연 대표님, 네. 혹시 피부과 가서 미용 시술 받으십니까? 어렸을 때 전 빼러 간 거 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인모드는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K미용기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층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드도 보면 작년 실적도 보고 4분기 가이던스도 봤을 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인모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모드가 이번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비침습과 우리 제품과는 가격대와 비교를 했을 때 수요층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딱 선을 그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 비침습이라든지 가격대가 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모드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모드와는 별개다. 제가 이주연 대표님께 왜 여쭤봤었냐면 사실 남자분들이 해야 진짜 이 시장이 부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네.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다라고 해야 그래요? 될까요? 그래서 미용기기가 좋다. 수출의 어떤 수출 동향을 보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숫자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어서 또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피부로 와닿습니까? K미용기기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 저는 이제 피부과를 안 가는데 네. 저희 친오빠가
갑니다. 오빠분이 가세요? 네, 저희 오빠분이 네. 갔더라고요. 임모들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사 동료들이 많이 받고 주변에서 권유도 많이 해줘서 한번 경험 삼아서 가봤다. 그런데 주변 분들을 보면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뭐 SNS라든지 특히 남성분들 최근에 화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젊은 층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수요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용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신제품 개발 그리고 높은 마진을 위한 이 소모품 지출인데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모품 같은 경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쪽이 뭐 대다수의 기업일 것 같은데 가장 특별하게 나와주고 있는 쪽은 클래시스라는 기업일 것 같아요. 클래시스. 지금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항상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클래시스라는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내가 한 개를 팔더라도 그리고 1,000원을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0,000원이더라도 마진이 5,000원이면 좀 네.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핵심 포인트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다 보니까 그런 순으로 좀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2등주, 3등주가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진율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2024년도 미용의료기기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전망이 50%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련주들 왜 이렇게 큰 상승이 없었는지 이주연 대표님 혹시 분석하셨습니까? 일단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던 그런 섹터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조정, 쉬어가는 장세, 차익 실현에 따른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가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갔던 그런 시점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자면 앞서 현재 한 30% 정도의 조정들을 보였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뭐 2023년도 실적 정도의 전망치 이상을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나오는 전망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실적의 성장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과연 이 퍼가 합당한가? 아직도 좀 싸지 않나? 영업이익률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만큼 강하게 성장하는 섹터가 과연 있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도 굉장히 크게 할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이 정도는 조금 싼 게 아닌가라고 네. 또 분석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김시은 팀장님, 이 미용기기 우려 섞여 서 나왔던 이야기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쪽 미용에 투자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는 인모드처럼 좀 가격대가 높은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살짝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넓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홈뷰티 디바이스가 점점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뷰티 디바이스요? 최근에 APR이 상장하면서 좀 홈뷰티 디바이스가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좀 네. 이야기를 드려보면 좀 젊은 여성분들 집에 괄사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으신가요? 제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 뭐 90%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근데 좋을 것 저도 같고. 관심은 많아요. 괄사도 많고 특히 작년에 올리브영에서
VT의 리들샷 계란이었습니다. 네네.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쳤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굉장히 히트쳤고 다이소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 맞아요. 요즘에 그 뭐 200샷, 300샷 300샷, 500샷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바늘인가요? 네, 바늘. 아, 네, 네. 마이크로 이제 화장품 같은 건데 로션 제형이거든요. 로션 제형인데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좀 바르면 따끔따끔해지고 좀 따끔따끔해지면서 피부가 약간 상처가 나는데 다시 한번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 그런데 집에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동안은 피부과라든지 관리샵에서만 받았었던 것들을 집에서 편하게 가성비 있게 즐긴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쪽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시장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 이쪽에 대해서 침투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성장은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너튜브가 굉장히 부흥을 하면서 홈뷰티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K 미용기가 굉장히 큰 수혜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봅니다. 또 이게 혹시 이준 대표님 임플란트 시장 잘 알고 계신가요? 뭐 그냥 잘 안다라기보다는 네.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우리나라 임플란트주가 굉장히 좋게 갔던 이유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네네. 중국에서 굉장히 좋게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K-뷰티, K-미용기기도 가성비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류가 굉장히 크게 글로벌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네. 봤을 때, 저기 코리아 뷰티풀한 사람들은 네. 저렇게 이쁠까? 오. 그러면 뭐 관심이 가죠. 예, 이 뭐 아까 괄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또 한국 가질 수도 제품을 있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탁 나와서 이제 그런 미용기기 한번 광고해주면 네. 효과가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K-팝이 뜨면서 K-미용기기, K-뷰티가 뜰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 대표님은 지금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대장주 클래시스가 가장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은 오늘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괜찮은 위치에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긴 했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출이 높고 영업이익이 높은 일단 대장주라고 생각되는 클래시스를 관심권에 놓고 네. 요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지를 보면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대장주 클래시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클래시스 대장주인 클래시스와 APR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 APR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개별적인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기업에서 딱 하나 걸리는 점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6개월 이내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은 웬만해서 좀 추천을 잘 안 드리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보유해서 물량이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물량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최근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면서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수상하다.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기 전에 이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좀 지표 정도로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APR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APR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셔라. 지표 정도로 삼아봐라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피크아웃, 우려 아웃입니다. 이 조선주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과 중국에서 조선주는 52주 신고가까지 가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일본과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실적을 반영하는 시기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력 선종 자체가 각 국가마다 다르다 보니까 네. 관련했을 때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력 선종이 벌커 선종인데 지금 뭐 작년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21년, 22년에 받았던 수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과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미 관련했을 때 52주 신고가를 간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량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LNG 선박이 주력이고 21년, 22년 저가 수주 받았던 부분을 작년 4분기까지 이미 일정 부분 반영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흑자로 턴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조선 3사가 동시에 흑자 전환에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적자폭을 조금씩 감소하는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시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지고 있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돼서 저는 조선 섹터 네.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Q단에서도 그렇고 P단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앞서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P 그러니까 신조선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중고선가 같은 경우도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가 신차를 사게 되었을 때 중고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신차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조선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고선가 지수도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조선가도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선주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도 지금 조선주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슈퍼사이클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가 작년 말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좋은가 했다가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오면서 사람들이 살짝 실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에는 슈퍼사이클 확실하게 진입할 것 같으십니까? 올해가 아마 이제 흑자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수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고 좀 전에 이제 성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지금 도크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발주를 했을 경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발주를 넣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고 성과가 지금 오른다라고 보는 거는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배가 그만큼 귀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운업이랑 우리가 연관을 떼놓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운임 지표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입 동향 보면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국내 그 수출 지표로 딱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수출로 따지자면 독일과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수출입 동향으로 세계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중국의 경기 상황 조금 개선되고 있다. 수출이 좀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고 하면 전부 배로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되면 배가 귀해진다라고 봤을 때 운임료가 상승하고 성과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조선 사이클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전과 또 비교를 해봤을 때 SCFI, BDI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102.5%, 또 66.9%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조선주 지금 노려본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될지 먼저 이주연 대표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지금 사실 밸류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싸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박들 수주를 대량으로 하면서 뭐 카타르에서 뭐 열 몇 차씩 우리가 이제 수주를 땡기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었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지언정 밸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싼 구간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 이제 나올 실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지금은 다시 작용을 하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조금 밸류가 비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배제하고 네. 삼성중공업이 지금 가장 좀 밸류적으로 접근하기에 괜찮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밸류적인 접근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이 탑픽이다. 이주연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김시은 팀장님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작년에 조선 섹터가 랠리를 이어갔을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끌었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2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앞으로 23년도에 우리 실적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조선주에 대해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중공업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수주에 대한 우려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도크 굉장히 꽉 차 있고 수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더 수주를 받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지만 삼성중공업 연초부터 수주 소식을 굉장히 크게 터뜨렸어요. 특히 지금 목표한 수주 실적이 거의 절반 가까운 실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3월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이 삼성중공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 내에서 대장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섹터 내에서 대장주 삼성중공업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작전명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돌격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누기 이전에 각각 포트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 세 종목이 있습니다. KT가 2.33%, 지노믹트리가 9.11%, 그리고 최근에 편입했었던 위메이드 플레이가 16.18%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김시은 팀장님도 동일하게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이 9.65%, 그리고 현대로템이 3.81%, 두산로보틱스가 6.43%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위메이드 플레이 16%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제 월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위메이드의 어떤 신작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나이트 크루라는 어떤 그 모바일 게임 요 부분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었고, 이게 이제 80개국의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자로 이렇게 접속을 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믹스라는 이 알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P2E라고 해서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면서 한때 위메이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그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코인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이 글쎄요,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그냥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NFT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주목을 받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흐름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게임을 글로벌 서비스 시작했다는 데서 나올 실적 올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 다 같이 HLB가 다 같이 올라가듯이
그런 형태로 한번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으니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위메이드 관련주들 모두 짚어봤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금 수익률 6.43%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봇주인 만큼 또 내일부터 엔젤 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시작되니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바닥권 디디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도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를 엔젤 로보틱스를 보게 되었을 때 흥행을 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데 LG전자가 2대 주주라는 점, 특히 로봇 섹터처럼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기업인데 흥행을 하기 위해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엔젤 로보틱스는 LG전자가 2대 주주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굉장히 끌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엔젤 로보틱스에 아무래도 청약금이 많이 몰리게 되면 다시 한번 로봇 섹터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을 때 상장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달려나갔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다만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을 때 잘 될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아무래도 좀 성장성도 있고 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 따따상 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APR도 따따상에 실패했었죠. 따따상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 기업 그 엔젤 로보틱스가 보호예술 물량이 한 달 뒤에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런 점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관련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이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엔젤 로보틱스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14일부터 15일까지 주간사 NH투자증권에서 하게 됐는데요. 공모가는 상단에 2만 원으로 설정이 됐고요. 상장일은 3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이 엔젤 로보틱스 관련해서 상장일까지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의 모멘텀 꼭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주연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건설 기계단의 HD 현대건설 기계라는 종목을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 한 6월, 그러니까 증시가 2023년에 좋은 시점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증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쭉 밀려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피크아웃 우려가 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네. 우리나라에서 뭔가 조정받으면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데 네.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 피크아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폭이 조금 둔화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피크아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PBR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 단에서 저 밸류 프로그램에 일단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굉장히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미국의 이 대표 건설 기계업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캐터필러라고.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그 주가 흐름, 요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은 별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말이죠. 작년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2,400억 가량이 나왔습니다. 570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이 안 돼요. 그러면 PER로 그러니까 5.0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 정도로 싼 상황이기 때문에 퍼 10 정도까지는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네. 보시면 이게 이제 해외 탑티어 건설기계 업체의 주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결국 이런 흐름들을 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HD 현대 건설 기계나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북미에서의 인프라 투자나 이제 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런 부분에서 좀 커버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중국에서의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 인하 시점에 어떤 주택 건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저밸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 HD 현대 건설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올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뭐 다른 미용 의료기기 섹터 굉장히 잘 움직였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다는 점, 특히 마이크로 니들 관련했을 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추가 합의금을 수취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니들 관련했을 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기술에 대해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루다라든지 특정 뭐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특허를 좀 어겼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제이시스 메디칼 쪽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 합의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좀 합의를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가지고 미국 쪽에 진출을 못합니다. 관련했을 때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성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출 성장률 자체가 거의 50%에 육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률이 이 기업도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30% 정도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도 50%에 육박한 수준. 성장주인데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높게 남아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신제품도 오랜만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상반기에 약 2종 정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마이크로 니들뿐만 아니라 하이프라든지 비침습 쪽에서의 포트폴리오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거기다가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를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 8,130원에서부터 8,5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를 좀 강하게 뚫는다면 네. 15% 정도의 상방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10,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1,000원. 좀 이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던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좀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비올이었습니다. 매수가는 8,130원에서 8,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100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시은 팀장, 이주연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거즈 투나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